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똑같은 조건인데 옆집 사람은 지원금을 받고 나는 왜 못 받았을까 하고 억울해하신 적 말이에요. 7월부터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시작되는데요. 사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정부 지원금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. 잠깐만요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먼저 눌러주세요. 놓치면 정말 후회할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하나만 제대로 확인하셔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. 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? 사실 정부 지원금이 생각보다 복잡해요.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정부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, 두 번째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, 세 번째는 한시적으로 예산이 정해진 것들이에요. 그리고 이 모든 지원금들은 소득 수준, 나이, 가족 구성, 재산 정도 등 정말 다양한 조건들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. 특히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은 했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. 하지만 미리 확인만 제대로 해두시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.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시면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. 첫 번째, 지원 대상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 나이, 소득, 직업, 가구 구성 등 세부 조건들이 정말 복잡해요. 예를 들어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거든요.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미리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주민등록지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. 특히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가 중요해요. 최근에 이사를 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.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세 번째, 신청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조건을 다 맞춰도 자동으로 탈락이에요. 상시로 받을 수 있는 것과 한시적인 것을 구분해서 꼭 확인하세요. 네 번째,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.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증명서, 재산 관련 서류 등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.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 같은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는 동시에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미리 확인하고 어떤 걸 신청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. 실제로 신청은 했지만 이런 조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반려된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. 이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대상 조건 정확히 확인하기. 두 번째, 주소지 기준 놓치지 않기. 세 번째, 기한 절대 놓치지 않기. 네 번째, 서류 미리 준비하기. 다섯 번째, 중복 불가 항목 확인하기.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신청하려는 지원금이 있다면 이 5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. 이것만 잘 챙겨도 놓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.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.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. 혹시 궁금한 지원금이 있거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나요? 하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지금 신청 가능한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들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